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팅 공유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96레벨이지만 조금 늦게 제가 준비된 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단일들 부분이 가시바바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들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세팅들, 대신 가시바바의 정체성을 조금 해치지 않고 살려가되 일부분을 조금 세팅을 고려해서 단일들만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일단은 목걸이라든가 양손 무기 등에는 위력이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어느 쪽에 어떤 위상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쪽이 효율이 더 높은지 이런 부분과 일부 옵션들이 서로 맞물릴 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전부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의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잘못 언급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거나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이제 부분으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세팅 공유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혈기의 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퇴 상급 흡혈기 힘 중에 탈퇴를 사용하고 있고, 탈퇴는 피하기를 사용하면 박쥐구름으로 변해 4초 동안 저지 불가 상태가 되고, 그리고 물리 피해를 주며 흡혈기의 저주에 걸리게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탈퇴하고 세트죠, 약육 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적에게 피해를 증가시켜주며 흡혈기의 저주에, 다른 흡혈기 힘으로부터 흡혈기의 저주에 걸린 적에게 치약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탈퇴를 사용하게 되면은, 탈퇴 피하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흡혈기의 저주를 걸고, 그러면서 치약도 걸게 되는 확정 치약을 걸 수 있는 좋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탈퇴와 약육 강식은 아마 많은 빌드들에서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급 흡혈기의 힘 흐르는 혈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혈기의 저주에 걸린 적 또는 이동 중이거나 그런 적에게 60% 추가 지속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지속 피해 부분으로 단일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마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바늘불꽃 효과로 광역 딜은 충분합니다. 다만 피 관리를 할 때 혈마법을 통해서 외침이 쿨 타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에 피를 흡수해서 피를 좀 안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혈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신, 단일들 부분에서도 공격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려서 좀 더 공속을 빠르게, 현재 증가량이 저 같은 경우 53.8%입니다. 그래서 목걸이에 이동 속도가 붙은 거를 또 변경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60% 이상 증가가 되고, 실제로 전설 위상이나 광폭화를 통해서 이동 속도가 증가된 상태에서 이 걸신이 발동이 되면은 80% 이상까지도 증가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속을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행운 적중이기 때문에 걸신을 조금 자주 발동 걸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행운 적중을 어느 정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 선택지 조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탈퇴하고 약육 강식은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흐르는 혈관 대신에 상급 중에 월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기술이 적에게 적중하면 10초 동안
공격 속도가 4%, 즉 최대 오중첩이니까 20%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최대 중첩에 도달하면은 흡혈기 피해 분노 상태로 들어가 10초 동안 기본 기수 피해가 160%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또 15%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걸신하고 사용하면은 공속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또 조합이 되겠죠. 그리고 혈마법 같은 경우에는 탄력, 생명력을 잃을 때 이제 피해 감소로는 탄력을 선택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상 피감하고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조합을 하면서 피가 점점 잃을수록, 특히나 부상 상태에 됐을 때 부상 피감 적용되면서 또 탄력까지 받으면은 좀 더 피가 빠졌을 때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탄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뾰족한 쐐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시바바기 때문에 뾰족한 쐐기를 그래도 써야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 확률이고, 저희가 이 뾰족한 쐐기를 안 써도 일반 몹들은 충분히 다 바늘 붓고이나 뭐 이런 기술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예몹 중에서 이제 흡혈이 달리거나 이런 좀 도살자, 그리고 보스, 이런 단일들 부분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기 때문에 뾰족한 쐐기를 쓰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단일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뾰족한 쐐기를 뺐지만, 그래도 나는 가시가 좋기 때문에 뾰족한 쐐기는 꼭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뾰족한 쐐기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퇴하고 약육강식은 써주시고 걸신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개는 고정으로 쓰시고, 흐르는 혈관 대신에 월출 2개에서 선택하시고, 혈마법 대신에 탄력과 뾰족한 쐐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설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손 무기에 라말라드니 역작을 사용하고 있고, 목걸이에 전투 무아지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단일될 부분을 좀 더 끌어올렸다, 이전보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두 가지 고유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설 위상들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고유 아이템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유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설 위상들의 위치 선택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의 고유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에서는 불복을 선택해서 방어력을 좀 더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방어구에서는 무쇠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슬판금을 먹게 되면은 가슴방어구에서는 피해 감소 부류가 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지라든가 목걸이 부위에서 피해 감소, 또 스킬트리나 정복자 부두에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생존과 관련된 옵션들을 선택해 주셔야지 나중에 서슬판금을 사용할 때 아주 위험한 상태에 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쇠피 위상을 가슴방어구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은 내면의 고요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뚝딜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초 이상 말뚝딜을 하게 되면은 30% 이상 증가가 되죠. 그리고 내면의 고요는 가시 데미지,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데미지도 다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뚝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세팅 같은 경우에는 무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요가 좀 완전히 다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좀 무빙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내면의 고요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의세의 의상을 통해서 기본 기술 사용 시 20%의 피해 감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에서 유령 방랑자 저지불가인 동안과 그 후 4초 동안 이동 속도가 25% 증가하고 적사위를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흡혈귀 힘에서 탈퇴를 보면은 피하기를 사용하면은 4초 동안 저지불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4초 동안과 그리고 그 이후 4초 동안이니까 토탈 8초 동안 이동 속도가 25% 증가됩니다. 이 이동 속도가 증가되고 광폭화 상태가 유지되면 이동 속도가 또 15% 증가되죠. 이렇게 광폭화 상태 유령 방랑자 효과가 적용된 상태에서 걸신 효과가 발동이 되면은 80% 이상의 공속 증가량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령 방랑자도 여러모로 사용이 좋기 때문에 유령 방랑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무빙이 좀 더 많아졌다. 탈퇴 그리고 유령 방랑자 뭐 이런 부분들이 쓰여서 무빙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내면의 고요의 활용성이 조금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전투 부하 지경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분의 최대 중첩이 2 증가하고 그 다음에 최대 중첩이 될 때 다른 기술의 공격 속도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광폭화를 유지할 때 한 번씩 이제 이중 타격을 써야 되는데 빠르게 이중 타격을 쓰고 다시 또 광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비교를 해보면은 목걸이를 사용할 때는 불복 이상을 여기에 사용해서 90%까지 증가를 시켜주면서 보시면 이제 피해 감소를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전투 무아지경을 사용하시면 이제 생존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은 확실히 올라가는데 생존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반지 하나는 검의 달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담대한 족장 의상이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담대한 족장이 나오면은 이 자리에는 검의 달인을 빼고 담대한 족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대한 족장은 외침을 사용할 때 주변에 있는 적 땅 초수를 정해놓고 최대 6초까지 쿨타임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설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침 쿨타임을 6초 동안 6초나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고요. 저는 나오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족장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소원을 이 위치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위치에 선택했는데 그러면 양손 무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그래서 광폭한 집게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죽음의 소원과 광폭한 찍기 이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사용했을 때랑 비교해서 어느 쪽이 효율이 더 좋은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출혈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끌어올려서 단일 딜을 조금 올려보자 하는 생각에 광폭한 찍기를 양손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효율이 더 좋을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다. 근데 죽음의 소원이 한 손자리로 가도 가시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수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 몹들은 충분히 다 이제 바늘불꽃 효과로 광역 데미지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정예 몹 1대1이라든가 뭐 도살자, 보스 몹 이런 경우에 좀 더 광폭한 찍기를 썼을 때 딜을 더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양손 무기 하나는 바늘불꽃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손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말라드니 고유 아이템 하나를 써서 보유한 분노 1당 이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주는 피해가 증가하지만 매초 분노를 2 잃습니다. 잃는 분노에 비해서 얻는 분노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는 0.2%짜리가 나와서 이걸 쓰고 있지만 0.4%짜리가 나오면은 2배 이상의 데미지를 더 내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분노가 가득 찼을 때 광분 스킬의 데미지를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투 무아지경, 또 라말라드니 역작, 그리고 흡혈기임에서 걸신, 그리고 월추를 사용한다면 서로서로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더 좋은 능력치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라말라드니 역작을 사용할 때와 전투 무아지경 이걸 사용할 때 딜이 더 잘 나온다. 제가 하나씩만 껴보고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설 아이템을 끼고 있는 상태보다 전투 무아지경을 사용했을 때 딜이 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전투 무아지경을 빼고 그 다음에 라말라드니만 착용했을 때도 딜이 더 잘 나왔고, 그 상태에서 두 개 다 착용했을 때 딜이 더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데미지까지는 정확하게 다 체크는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보스몹을 잡을 때 체감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라말라드니와 전투 무아지경이 있다면 두 개 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손 무기 하나는 재빠른 위상을 선택해서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다음, 그렇다면 고유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불복 위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목걸이에 불복을 사용하게 되면은 투구에서는 불복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투구 자리에는 보호자 위상을 통해서 보호막을 생성시키고, 나머지 한손검 자리에 여기 있죠, 자만하는 위상을 통해서 보호막이 있을 때 주는 피해 증가, 요거를 선택해 주셔서 같이 세트로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다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자만하는 의상과 보호자 의상이 없을 때는 자만하는이 이제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검의 달인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둘 다 없다 그럴 때는 보호자 의상으로 보호막을 선택하시고 이제 자만하는 의상을 선택해서 보호막 있을 때 피해 증가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 아이템이 없을 때는 목걸이에 불복, 투구에 보호자, 그리고 나머지 한손 무기는 자만하는 의상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아이템, 기본 옵션과 전문성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와 최대 생명력, 그리고 모든 능력치 이 3개와 저항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번개 저항 또는 암흑 저항 또는 독 저항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항 같은 경우 장화에서 한 부위, 그리고 장신구 보석 장착에서 하나를 또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투구에서 하나 70% 이상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장화에서 70% 이상 하나 만들 수 있고, 보석에서 2개를 사용해서 70%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냉기하고 화염이 남는데, 냉기하고 화염은 정복자 모드에서 일정 수치 이상 올릴 수 있고, 화염 같은 경우 남은 장신구 보석 하나를 화염으로 해서 화염도 70%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70% 이상 만들 수 있고, 냉기 저항은
50% 정도에서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구에 저항 하나를 추천드리는데 암흑, 번개, 독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방어구에는 총 방어도,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출혈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4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피해 감소나 생존에 관련된 부분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장갑은 공격 속도, 그리고 행운의 적중 확률, 모든 능력치, 힘, 그리고 뭐 다음 순위로는 부상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이 정도에서 공격 속도와 모든 능력치는 가급적 챙겨주시고, 행운의 적중 확률이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행운의 적중 확률을 장갑에서 챙겨주시고, 반지에서는 2개 다 챙기시던지 아니면 하나만 챙기시던지 해서 어느 정도의 행운 적중 확률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에서는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그리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 4가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이 잘 붙지 않는다면 총 방어도나 피해 감소류 관련, 생존에 관련된 부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화는 이동 속도, 그리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그리고 모든 능력치 또는 힘, 그래서 스텝 부분을 하나 챙겨주시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저항 관련으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투구에서 말했던 것처럼 독, 암흑, 번개 셋 중에 하나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구에서 보석 같은 경우에는 루비를 장착을 해서 최대 생명력을 증가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목걸이로 가볼게요. 전투 무아지경을 사용한다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면 목걸이에서는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그리고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이동 속도나 총 방어도 또는 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요거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 감소류를 3개 정도를 확보하시고 나머지 한 자리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동 속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속, 방어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총 방어도,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더 이제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힘을 올려서 가시 피해나 이런 부분을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 최대 생명력,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그리고 행운의 적중 확률, 그리고 취약 피해, 출혈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이 정도 중에서 4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최대 생명력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하시고, 나머지 2자리에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행운 적중, 취약 피해, 출혈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요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생명력과 행운 적중, 근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마법 부여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지속 피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투구하고 장화 그리고 장신구 두 자리에서 이제 세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투구랑 장화에 뭐 암흑하고 독 저항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장신구 두 개에서는 번개 저항을 채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는 70%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뭐 화염을 넣어서 화염도 70% 만들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복자 보드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복자 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냉기 저항하고 화염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정복자 보드에서 다른 저항을 올리진 못했고, 그래서 투구와 장화 그리고 목걸이에서 장신구 두 부위에서 세 가지 암흑, 독, 번개 저항을 챙겨주시고, 화염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 자리에 화염 저항을 넣어주시면은 화염 저항도 70%, 그래서 네 가지가 70%를 넘길 수 있고, 냉기 저항은 정복자 보드만 찍어주셔도 50% 정도는 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완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 모든 능력치,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요 네 가지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힘과 모든 능력치는 꼭 선택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두 부위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나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안 나오면 취약 피해나 출혈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에서 보석은 지속 피해, 그래서 자수정을 선택해서 지속 피해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양손 베는 무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취향에 따라서 양손 도끼를 선택하시면은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 그리고 미늘창을 선택하시면 행운 적중 확률, 그리고 양손검을 선택하시면 출혈 피해. 그래서 저는 현재 출혈 피해로 양손검을 선택했고, 그래서 광폭한 찍기, 양손검 전문성, 그리고 흡혈기의 힘에서 흐르는 혈관을 선택해서 출혈 피해를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스킬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술은 광분을 선택했고요. 지금 현재 저는 광분의 5등급 5포인트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무아지경 고유 목걸이를 통해서 9포인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토탈 14포인트 14등급이 되어 있고요. 광분을 한 포인트만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강철 소나기라든가 다른 부분에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광분 선택을 해주시고, 적전의 광분, 그래서 피해 감소를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는 이중 타격을 선택을 하시고, 강화된 이중 타격, 맹렬한 이중 타격, 그래서 광폭화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기술. 방어기술에서 미친 존재감을 통해서 최대 생명력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투의 원기 2포인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결의 함성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집결의 함성, 전략적 집결의 함성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시바바 필수 5포인트, 분노 폭발 3포인트 찍어주고, 또 여기도 필수죠. 철갑못 3포인트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외침 1포인트 주시고, 강화된 도전의 외침, 전략적 도전의 외침까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투 기술, 전장의 함성 1포인트, 그리고 강화된 전장의 함성, 강력한 전장의 함성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렁천 목소리 3포인트, 습격대장 3포인트, 그리고 거친 함성 3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공격적인 저항에 3포인트를 주시고 신속함에 3포인트를 주어서 이동속도를 올렸는데 다른 부분에서 이동속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주셔도 됩니다. 추천드리는 위치는 무기숙련에서 학살의 일격 또는 역공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 증가를 시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숙련 기술에서는 사투장 싸움꾼 3포인트, 그리고 강철 소나기 1포인트, 강화된 강철 소나기, 투사의 강철 소나기 이렇게 하시고 강철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투자할수록 쿨타임이 감소되기 때문에 광분을 1포인트만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강철 소나기에 투자하셔서 쿨타임을 감소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 3포인트, 방어태세 3포인트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궁극기에는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핵심 지속 효과에서는 고삐 풀린 힘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정은 전장의 함성, 집결의 함성, 도전의 외침, 강철 소나기, 광분, 이중 타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 보드입니다. 현재 96렙 기준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아직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보드들 문양 선택 가는 경로들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보드에서는 불굴의 위지 쪽으로 올라가서 문양에서 착취 문양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몸집까지 찍어서 주변에 최대 생명력을 다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무쇠의 힘 방어도를 챙겨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두 번째 보드입니다. 두 번째 보드는 피해 분노를 선택했고요. 이 보드에서는 쭉 올라와서 문양에서 작전사령관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작전사령관을 선택하고 희귀 노드는 향락, 기계, 그리고 올라가서 복원까지 최대 생명력을 다 챙겨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마지막에 7번째 보드로 가는 길이고 우선은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세 번째 보드, 세 번째 보드는 학살입니다. 학살 전설 노드가 있는 보드고요. 위로 올라오시면 문양은 복수 문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은 6번 보드로 가는 방향이고 왼쪽이 4번 보드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보다는 문양만 찍고 왼쪽으로 먼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양이 아직 랩업이 안 됐거나 하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왼쪽부터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가면서 약탈 희귀 노드를 찍고 위로 올라가시면 전설 노드 학살까지 찍어주시고
다음으로 복원에서 최대 생명력을 챙겨서 왼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보드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과다출혈 보드가 있습니다. 과다출혈에서는 왼쪽에서 기계 회귀 노드를 찍고 문양에서 세력권 문양을 선택을 해 주었고, 옆에 길 따라서 위에 도살자까지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5번째 보드 뼈 파괴자고요.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방책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보드를 먼저 오픈을 시켜줍니다. 오른쪽 보드 6번 보드 먼저 오픈을 시켜서 기본적인 뼈대들을 만들기 위해 보드만 우선적으로 뚫어주실 분들은 최대한 기본 뼈대만 살리면서 보드를 우선 오픈시키고, 중간중간 최대 생명력이나 그런 회귀 노드 이런 것들을 선택을 안 하셔도 스킬트리나 흡혈기 힘 그리고 전설 위상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치는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드 먼저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조금씩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넘어오면 6번 보드는 깔끔한 기술에서 무모함을 찍어서 근거리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올려주시면서 할복 문양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할복 문양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다시 5번 보드에서 아까 올리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최대 생명력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3번 보드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왼쪽에 몸집에서 최대 생명력 챙겨주시고 6번 보드로 올라오셔서 냉기 탄력 그래서 냉기 저항과 최대 생명력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2번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은 7번 보드는 전쟁 인도자고요. 여기에서는 화염 탄력을 찍어서 최대 생명력과 화염 저항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포인트를 조금 선택인데 쭉 가셔서 최대 생명력을 8% 더 챙겨주셔도 되고, 그 포인트를 아껴서 주변에 6번 보드에서 이제 방어력 학살자 그래서 주변에 방어력을 더 올려주신다든가 아니면은 피해 분노 전설 로드를 찍어서 피해 증가량 챙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7번 보드를 전쟁 인도자가 아닌 도륙 보드를 선택을 해서 무모함을 찍고 문양을 하나 더 오픈시켜서 문양을 추가로 하나 더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선택지가 여러가지 있으니까 전쟁 인도자 보드를 오픈해서 화염 저항과 최대 생명력을 챙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전쟁 인도자가 아닌 도륙 보드를 열어서 무모함 그리고 문양 한 자리를 더 챙겨주셔도 되고, 다른 부분에서 전설 로드를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말라드니의 역작, 그리고 전투 부하지경, 이 두 가지 고유 아이템을 장착하고 던전을 도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빼고 일반 전설 아이템을 착용하고 던전 도는, 두 가지 던전 도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장 가루도 별로 없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인장 중에 귀찮은 게 따라오지 않는 단계가 지금 98단계, 99단계 두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94, 95, 95 이 정도 있는데, 일단은 98단계, 최대한 100단에 가까운 단계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98단에 가는 세팅은 라말라드니와 전투 부하지경을 착용하고 있는 세트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이제 의상들 다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99단계를 갈 때는 이 고유 아이템 두 개를 빼고 일반 전설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98단계의 금단의 도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가본 데는, 안 가본 곳이네요.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보상을 못 받았어. 던전 클리어하는 다면 보상을 못 받았는데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풀타임이 돌아오면은, 몹들이 많을 때는 외침 그냥 써주고 쓴 다음에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단은 일단 안 먹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본연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투구에 요지부동하는 강전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써도 보강이 잘 차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이상 그게 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지부동하는 강전사를 빼시고 다른 걸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취향에 맞는. 시간이 더 필요해. 또 그러면은 세팅을 조금 바꿔봐서 좀 더 이제 보스전이나 단일몹 상대할 때 살자랍니다. 더 나은 분량을 보여주는 세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세팅 공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유 아이템이 이제 없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 어느 정도 틀을 따라가시되 지금 본인이 좀 더 기다려야 해. 가지고 있는 고유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마리가 동시에 던져놓으면 무발언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지금 98단인데 100단 가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나마 라말라든이랑 전투 무아지경 착용해가지고 이게 데미지가 좀 더 나오는 건데 이 정도예요. 그리고 한 번씩 툭툭 빠지는 거는 그 가시 데미지 반사가 좀 잘 들어가가지고 이제 툭툭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주변에 그 몹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바늘불꽃 효과 때문에 데미지가 조금 광역으로 주변에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98단계) 클리어했고, 자 이번에는 라말라딘이 역작 무기를 빼고 그 다음에 전투 무아지경 목걸이도 빼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피해 감소, 지금 사실 여기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가 빠지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피해 감소가 3개에 들어가 있는 목걸이가 이거뿐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재사용 대시한 감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나은 목걸이가 이거여서 이거 쓰고 있고, 여기 불복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통 전투 무아지경 쓰고 가는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겹쳐요. 제가 투구에도 지금 불복을 해놨는데 저는 전투 무아지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구에다 불복을 옮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목걸이에 불복을 사용하시면 좀 더 이제 물리 방어력에 대해서 안정적이 될 수 있겠죠. 방어력이 높아지니까. 그게 아니면 목걸이에 뭐 죽음의 소원이라든가 좀 다른 선택지를 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라말라딘이 역작을 쓰는데 지금 무기 2개가 다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 증가하는 게 29%, 뭐 26% 이런 게 붙어있는데 26%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 다른 거를 넣기에는 지금 애매해서 내면의 거에도 들어가 있고 뭐 검의 달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지금 이걸 썼는데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냥 가는 거지만 지금 이거 2개도 겹치고 투구하고 목걸이에서 불복도 겹치죠. 일단은 이 고유 아이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겹치지만 그냥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이제 하기에는 제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이상을 변경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점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열석의 악몽의 인장인데 얘도 99단계, 그리고 좀 전에 던전에서 먹은 게 피해 젖은 바이산 이건데 생명력 훔치기가 있고 피 독광 원폭수자, 좀 더 나을 것 같고, 일단은 원래 가기로 했었던 이 던전을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 가는 데네. 아까도 처음 가는 던전 갔는데 이번에도 또 처음 가는 던전. 제가 악몽 던전을 많이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던전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일단은 화면을 좀 가운데로 옮겨보고,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도 공격 속도는 여전히 빠르죠. 공격 속도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 세팅에서 공속에 관련된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3마리야? 가까이 붙어있어라 좀. 지금 흡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제는 흡혈이 있으면 짜증나거든. 확실히 정예목 잡을 때 잡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죠. 아까보다. 내 그냥 일반적인 기본 공격 그런 딜링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가장 믿어야 될 거는 간을 볼 것. 최대한 목을 끌어놓고 시간이 더 필요해. 몸머리를 해서 잡는 게 정예목 잡을 때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단일딜을 조금 더 올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단일딜 완전 좋아서 그냥 이걸로만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이제 딜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본 거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정예목들을 잡을 때 일반 목들이나 다른 정예들 갖고 같이 동시에 여러 마리 모아서, 그래서 이제 타격이 조금 좋은 딜이 있는 그런 보스들 있는 쪽 위주로 많이 가득했고, 시간이 더 필요해. 뒤집은 바네. 어쨌든 요지부동하는 궁전사를 안 써도 괜찮다는 거. 좀 더 기다려야 해. 빠르게 진입. 보스구나. 뭐 독저항 70 하니까 저 바닥 밟고 있어도 말뚝길 가능하죠. 아까 부활한 아기 그 보스 잡을 때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죠? 나오나? 공격 속도 보너스 77.6%까지 나오긴 하는데 공속 더 올렸을 까 (76.6) 77.6에서 더 안 올라가죠? 보너스. (77.6에서 더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또 저지불가 되면은 유령 방랑자를 통해서 이속이 더 증가되거든요. 그 이속 증가됐을 때 이제 걸신 터지면은 더 올라가나 싶어. 올라간다. 83.6%. 이게 제가 이제 탈퇴를 써서 저지불가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속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걸신 터지면은 그게 83.6%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하고 제자리에서만 이제 때렸을 때는 77.6%인가 이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유령 방랑자 요거 이제 적용될 때 걸신이 터지면은 83. 몇 %까지 6%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가시바바 현재까지 세팅 극공속 가시 출혈 바바로 세팅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한 세팅이라고까지는 하기 좀 부담스럽고, 저도 지속적으로 다른 고유 아이템이나 이런 게 드랍이 되면은 또 조합을 살펴보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고민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좀 더 단일 딜량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세팅이 확인이 되면은 좀 더 그런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